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최하다입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올린 게 스마트 스토어하고 소프트 스토어를 비교한 그 파트 2였는데, 그 영상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언급을 했던 다음 콘텐츠로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이게 부업으로 가능한가, 할만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늘 업무를 보는 동네 카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걸 제가 뭐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제가 그동안 저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 부업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에서 보낼 수가 없다면은 제가 부업을 했을 때 차에다가 늘 예상 수량의 물건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보내는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업을 하는데 좀 약간 장애 요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편의점 택배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로 했던 200개 상품을 채우는데 좀 2달간 매진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입을 해서 하는 거는 한 종류뿐입니다. 그 한 종류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5월 1일 날 제가 첫 사입해서 물건을 받는 거를 보여드렸죠. 그 뒤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5월 달부터 당장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5월 말 정도부터 판매가 돼서 6, 7, 그 다음에 8월 달, 지금 말이니까 3개월 동안에 이만큼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루틴한 일과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아이를 등교시키고 나서 운동을 갔다가 이 카페로 오는 거는 대략 한 10시 반입니다. 그 10시 반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10시 반에 와서 맨 처음에 하는 게 그 전날 주문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쭉 계속 옮겨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이미 다 끝났지만 새벽에 들어온 거가 있으면 그거를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이제 새로 올려야 되니까 상품에 대한 그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좀 보냅니다.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을 딱 시작할 때 그날 하루 할 일을 약간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업무가 막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바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2시부터 1시까지 발주서를 메신저로 보내는 거는 메신저로 보내고, 엑셀로 정리해야 될 건 엑셀로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금액을 입금을 다 하고 각 위탁 업체로 발주서들을 보내게 돼요. 발주를 이제 마감 시간을 1시하고 오후 2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저는 하고요. 12시 반? 한 30분 정도면 저는 좀 빨리 처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30분이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전 네이버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정산된 금액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수익이 얼마나 남았고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가격을 조정을 하고, 그 200개가 되면은 많은 숫자는 초보들이 보기에는 되게 많은 숫자지만은 되게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200개를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약간 잡아야 돼요. 팔리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왜 안 팔리지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 가격을 흔들거나 아니면 올리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윤을 다 포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다 다운시켜 놨으면은 저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하도 안 보지만은 제가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데일리로 점심 때 정산을 해보고 그 금액에 내가 정산받은 금액을 이미 엑셀표에다가 넣으면은 그 전에 사용했던 원가하고 마이너스 전 이윤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보면서 예전에 고객 관리하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지인분들이 물건을 처음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20년이 넘게 유통을 했는데 그분에게 들렸더니 고객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고객들한테 뭐 해피콜이라고 그러죠. 해피콜 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잘 받으셨느냐, 물건이 괜찮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고객들하고 이제는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구매 확정이 되기 전에 미리 하면은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보통 무난한 물건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대부분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단점, 안 좋은 점을 저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기분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구매 확정이 되기 전에는 주문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게 있기 때문에 구매 확정이 된 거에 대해서만 해피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들고요. 이거 지금 고객 관리하는 거는 오픈하기 싫은 정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오픈을 안 했지만 제가 그걸 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한 요소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시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3시 정도까지는 그 상품 디벨롭 하는 업무를 해요. 그 상품 디벨롭 하는 업무라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리고 3시가 되면은 제가 직접 사입해서 발송하는 물건 그것들을 저는 3시까지로 그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3시 이후에는 저 집하고 가까운 데서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택배를 싸고 편의점으로 가서 보내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후 4시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개 상품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 투자하는 시간이 상품 디벨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업을 했을 때 새벽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은 전업이 있고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중간에 발주하고 택배 싸는 거 그것들이 2시간 정도 매일매일 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 관리, 상품 등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탁 업체를 찾아가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으면 가능하지만은 위탁 업체를 뚫으려면은 저가 일이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방문드려야 되겠으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탁 업체를 늘리는 거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월차를 내시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이든 2번이든 시간을 쪼개서 되게 부족한 시간이죠.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전 영상에 올린 것처럼 소싱페어 주말에 열리는 그 핀텍스나 스웨엑스에 열리는 그런 소싱페어에서 업체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달에 7월까지의 실적으로 해서 파워 등급을 받았어요. 2월달부터 첫 판매가 있었는데 2월달은 10만원어치인가 팔렸고 3월달에 10만원어치인가 팔렸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거는 9월달부터 4월달부터 200만원 매출로 시작해서 지난달은 700만원 약간 넘는 매출로 해서 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파워 등급을 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건 4, 5, 6, 7 4개월 동안의 결과가 파워 등급을 다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업으로는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닦아놨기 때문에 부업으로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부업으로 원하시는 금액이 50에서 100만 원이에요. 지금 100만 원이 넘지 않고 위탁으로만 제가 얻어드리는 수입, 제가 사입하는 거는 전혀 제외하고 위탁으로만 했을 때 1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왜냐면은 위탁은 마진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판다 하더라도 매출은 1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익금은 얼마 안 되는 거죠.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파면은 이익금이 얼마나 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10%, 10만 원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되게 낮아요. 생각보다. 내가 2만 원짜리를 팔던 5만 원짜리를 팔던 10만 원짜리를 팔던 100만 원짜리를 팔던 그 손에 쥐는 이익금은 되게 거의 비슷하게 낮아진 세상이 지금 온라인 시장입니다. 이거 외에도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반품 비용, 가격 책정을 하죠. 누구는
내가 물건만 들여오면 잘 팔릴 거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물건이 있더라도 그거를 들여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물건이 다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퀄리티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 거를 한번 샘플로 받아봐야 되고요. 왜냐면은 상세 페이지하고 저도 경쟁사들을 중국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물건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가격대를 어떻게 맞춰놨는데 상세 페이지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뷰를 보면은 그 상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상품하고 리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은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브랜드, 삼성이나 LG 뭐 그렇게 브랜드, 아니면은 뭐 쿠쿠 이런 압력밥솥,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고객들은 그 물건을 받아갔을 때 이게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건지 아닌 동일한 건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한 5만 원 안쪽의 물건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는 상세 페이지하고 틀린 거는 그냥 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이거를 5달러 구하는 가격이 5달러고 관세나 그 물류비, 그 다음에 제가 박스 사는 거, 테이프 사는 거, 그 다음 불량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10개 중에서 3개 정도는 불량이나 단순 변신 반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자가 처리해야 되는 걸로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10만원짜리 뭐 도매국 같은 데서 10만원짜리 물건을 11만원에 만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수수료 같은 거 제하고 만약에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하게 되면 이익금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고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겠죠. 그렇게 가격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건 하나를 선정을 할 때도 우선 KC 인증이 안 되는 물건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팔릴 만한 물건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팔릴 만한 물건 중에 그 아이템 중에서도 제대로 된 데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약간 코스트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불량이 발견됐을 때, 아니면 약간 중국에서도 자기 이름을 붙이고 물건을 내주는 곳들은 검수를 해요. QC 검수를 해가지고는 불량률이 좀 떨어지죠, 많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면은 진짜 가격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그 컨텐츠로 해서 만들 정도로 되게 얘기할 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업으로 지금 할만하냐? 열심히 하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쉽게 보고 덤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부업으로 해서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만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거기를 도달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극소수고요. 거기를 운 좋게 도달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뜯은 위탁 업체도 제가 같이 만나뵀던 분들에게 나눠준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름에 선풍기 같은 경우는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에 한 50 정도 마진은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7월달에는 선풍기가 꺾였고 5월달, 6월달 팔고 난 다음에 다음 상품을 디벨롭을 안 하면은 계속 이어지지,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탁만으로, 어쨌든 간에 4인만으로 하기에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미 인프라는 다 갖춰졌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좀 애매하게 너무 모든 거를 다 지금도 한번 아무 대본 없이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적용화된, 그 다음에 심플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컨텐츠를 한다는 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남들과 대화를 하듯이,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컨텐츠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취미생활, 진짜 말 그대로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건 영상을 찍으면서 또 카페에서 찍고 그 소리 들어오는 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이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러면 되겠느냐 하겠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초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 전략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두서없이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오늘따라 음악 소리가 이게 좀 사운드 볼륨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그 음악 자체가 큰 것 같네요. 제가 다음 영상 콘텐츠로 가격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행 관련 영상들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